안녕하세요. 세연 엄마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린 이후에 지금 목소리가 완전히 돌아오질 않아서 듣기에 굉장히 거북스러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라클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1월 2일 날 발간이 됐어요. 제가 주문을 해서 읽은 게 며칠 안 되는데 한 달 정도 된 따끈따끈한 책이죠. 이 책의 작가는 이송미라는 분이고요. 그분은 현재 그 건강 전문 치유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작가님의 어머니께서 예전에 그 아토피하고 중풍으로 이제 그 고생을 하시다가 식습관을 바꾸시고 이제 운동을 통해서 완치를 하셨는데, 완치를 받자마자 또 암 선고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그 도대체 무엇 때문에 힘들게 이렇게 병을 완치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암에 걸렸을까라고 그 되돌아보다가 알게 된 건 바로 그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아토피가 걸리고 중풍에 걸리셨을 때 좋아하는 일을 다 그만두셨다고 해요. 그런 그 힘든 그런 마음들이 다시 그 암을 그 발생 암을 키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어떻게 하면 이제 나을 수 있을까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다가 그 치유의 그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여러 가지 책들, 치유의 진리가 담긴 여러 가지 책들, 그리고 과학적인 그 첨단과학의 연구 결과가 그 나온 여러 책들을 통해서 이제 그 진리, 치유의 진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건 바로 그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병에 걸렸든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긍정적인 상상, 그리고 낫는다는 상상, 그리고 나는 확실히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들을 통해서 완치가 된 여러 사례들을 그 접하고 나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그 원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리고 손자의 재롱잔치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영상들만 따로 모아서 영상을 볼 수 있게 해드리고,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웃으시고, 그리고 그 가족 간의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많이 좋아지셔서 그 암 선고 받은 날로부터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을 들으신 어머니인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12년을 더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책에 그 치유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정말 과학적인 근거로 쓰여진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작가님께서는 그 참고 문헌이라고 해서 뒤쪽에 한 96가지 그 되는 책의 제목들을 다 그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10권 정도는 읽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소개해드렸던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라는 그 책의 사례도 여기에 실린 게 많아요. 사례가 또 실린 게 있고, 그리고 제가 그런 책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도 이제 그 생각에 따라서 뇌 구조가 바뀔 수 있고,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이 바뀌고, 그리고 그 유전자도 바뀌고, 그리고 그래서 치유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치유 사례들을 저도 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전에 공유를 해드렸고, 여러분들과도 공유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더 많이 그 확신을 갖고 더 느끼게 된 그런 점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 그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자 엘렌 랭어라는 교수가 그 실제로 실험을 했던 건데요. 호텔 청소부들을 대상으로 그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78명 정도 되는 그 청소부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게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들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또 다른 그룹에게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 그룹 모두가 그 과체중, 그리고 허리둘레가 그
뱃살이 많이 나오고 과체중의 고혈압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그 청소부들이었는데,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청소일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 청소부들은 그 한 달 후에 변화를 측정을 해보니까 실제로 혈압이 낮아지고, 그리고 허리둘레가 줄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건강 면에서 굉장히 양호한 그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청소하는 일이 건강과는 관련이 없다. 그 아무런 지식을 듣지 못한, 정보를 듣지 못한 그 청소 그룹의 청소부들은 실제로 한 달 후 변화를 측정했을 때 아무런 건강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청소일이지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말 청소하는 일 자체가 너무 싫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지만 이게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스트레스로 그 받아들여서 몸에서 독성 물질이 나온다고 해요. 하지만 청소하는 일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양호하게 만들어주거나 더 증진시켜줍니다 라는 좋은 말을 들은 그런 그룹들은 실제로 그 청소를 하면서 건강 상태가 양호하게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여기에 나온 실제 사례들, 그 병원에서 고치기 힘들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불치병, 난치병, 그리고 말기암,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그런 사람들조차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용서하고, 그리고 상상하는 그런 그 치유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완치가 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저는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접했을 때, 와, 정말 대단하다, 믿기지 않지만 실제로 이게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 그 세계적인 석학들, 뭐 심리학자, 의사, 뭐 정신신경 면역학, 뇌과학자, 뭐 후성 유전학, 그리고 양자 물리학, 이런 여러 가지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 실제로 그 과학적인 그 근거를 바탕으로 사례들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가고, 그리고 저 사람들도 저렇게 치유가 됐는데 나도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병에 걸리더라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충분히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사례들을 간략하게 하나씩,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그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말기암을 완치한 정원사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그 말기암을 판정받았어요.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분인데, 그 남은 여생을 그냥 좋아하는 일이나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원 가꾸기에 더 몰두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죠. 그 두 번째는 유방암이 재발한 어떤 여자 환자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그 유방암 때문에 치료를 계속 받아왔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유방암이 재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혼한 전 남편과 자녀 양육권에서 패소를 한 상태예요. 그럼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죽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그 죽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자신의 불행한 삶, 이런 그 치료받았던 여러 과정들, 그리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니 너무 눈물이 났겠죠. 그래서 불행한 삶을 생각하다가 펑펑 울고 나니 다시 살아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하고, 이제 치유기가 담긴 그런 책들을 읽다 보니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재발한 이 암도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치의와 연락을 그 병원에 했는데, 그 주치의가 출장을 가요.
그래서 주치의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한 3주가 걸리는 시간이 본인 혼자서 이제 보내야 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해요. 아, 이 책에서 배운 대로 나도 그 상상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달리고, 그리고 타고 달리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을 때 본인이 낫는다는 그런 상상, 그런 그 상상 치유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 진료 예약을 하고 3주 후에 병원에 갔을 때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 조앤이라는 분인데, 그 성공한 사업가고, 그리고 5자녀를 두신 단란한 가정을 꾸렸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59세에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에 걸려요. 이게 뭐냐 하면 그 면역계가 중추신경계를 공격을 해서 팔다리가 그 무감각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마비가 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병에 걸리고 목발과 휠체어에 의지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문득 이제 이런 그 큰 병에 걸리고 나니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돌아보니 이제 본인이 그 성공한 사업가니까 바쁜 일상에 쫓겨서 살았겠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그리고 자신을 늘 질책하고, 그리고 만족과 감사를 몰랐던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걸 느끼게 돼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조 디스펜자 박사라는 그 상상 치유 워크숍, 그 박사님이 그 운영을 하는 상상 치유 워크숍에 이제 참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그 워크숍에서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계속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그리고 이제 감동의 순간까지 느끼자마자 정말 그 휠체어와 목발에만 의지했던 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기적이 발생했어요. 이게 바로 책에 나온 사례예요. 너무 신기하고 감동적이고 울컥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부분 읽었을 때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 인간의 마음은 정말 그 한계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네 번째가 있어요. 그 네 번째는 40대의 헨슨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그 결혼을 실패하신 분, 그리고 마약 중독자인 아들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설상가상으로 백혈병 진단을 받고 시한부 인생 2년밖에 안 남았다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죠. 이분이 그 본인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 이제 어린 시절,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은 기억이 떠올라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랐고, 아빠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그리고 아빠가 안아준 기억도 없는 분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결핍이 많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상상 치유 기법을 배우고 나서 그 상상 속에서 아버지와 만나요. 상상 속에서. 그 본인이 이제 상상을 하는데 빈 의자가 2개가 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요. 5살 꼬마가 된 자신이 아버지한테 한 번도 이야기를 못했던 걸 막 그 쏟아내는, 하고 싶었던 말을 막 다 하는 상상을 해요. 자기가 5살 꼬마로 돌아가서. 그리고 나서 그 상상을 막 하고 나서 그 또 다른 빈자리에서는 이제 본인이 현재 그 40대 중년의 아버지잖아요. 마약 중독자 아들을 둔 아버지. 그래서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모습을 또 한 번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현재의 모습에서 이제 아버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되돌아서 이제 보니 그 본인의 아버지조차 할아버지한테 그 무뚝뚝함을 배운 아버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무뚝뚝함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을 못한 아버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식을 길러주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사랑을 느끼는 거죠.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어요. 울고 또 울고 계속 울고.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저도 같이 눈물이 나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이분이 이제 문득 깨달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고, 그리고 나니 이제 어두운 마음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현재 자신의 아들, 마약 중독자인 자신의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하면서 이제 아들도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한 지 4개월 만에 암 완치 판정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사랑을 해주시긴 했지만 아빠가 너무 무섭고 엄격하셔서 굉장히 많이 혼나고 주눅이 많이 들었던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 저희 아빠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저희 아빠를 어릴 때 그 교육 잘 시키신다는 이유 하나로 엄청 많이 그 회초리를 드셔서 많이 때리셨대요. 그래서 저희 아빠도 이제 그런 그 무서웠던 할머니 슬하에서 자라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빠를 생각하고 나니 저도 이 대목에서 그 많이 그 울컥하고 또 많이 저도 울었어요, 같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울면서도 치유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도 다시 되돌아보고, 그리고 아빠를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아빠가 그런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저희 아빠랑 좀 관계가 많이 좀 안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저 역시 어떤 책들을 읽고 나서 그 아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아빠를 굉장히 많이 그,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용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오늘은 요 몇 주는 목 상태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그 내려놓고 용서하고 치유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도 그 목소리가 조금씩 회복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리고 그 여기 나온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그 이 책은 단순히 그 이 이송미라는 이 치유 작가님이 본인의 생각만 쓰신 게 아니라 정말 그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여러 책들을 그 읽으시고 치유하는 그런 공부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들,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아, 이 책 진짜 좋다. 나도 무언가 마음부터 바꿔봐야겠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실제 그 몸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이 바뀌고, 그리고 뇌 구조가 바뀌고, 그래서 그 유전자도 바뀌고, 그리고 또 실제 그 치유가 된다라는 그런 정말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깨닫게 되신다면, 알게 되신다면, 그 목소리를 치유하거나 현재 내가 무슨 그 중한 병, 고치기 힘든 여러 가지 병들에 걸렸을 때 마음만으로도 그 이런 진리들을 깨닫는 순간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되게 좋은 게 있었어요. 그 건강한 사람의 뇌파는 그 주파수가 높고 진동이 일관적이래요. 그런데 진동의 일관성이 있는데 아픈 사람의 주파수는 낮고 진동의 일관성이 없대요. 그래서 그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 생각을 바꾸는 훈련만으로 그 좋은 생각을 하면 에너지가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몸속에 그 원자의 주파수를 높여서 에너지 장을 증폭시키게 되고, 그래서 희망과 감사, 감동의 감정을 느끼면 치유를 할 수 있다. 이게 모두 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마지막에는 그게 있어요. 뉴 마인드 트레이닝. 그 세 가지 훈련은 정화 훈련, 주목 훈련, 상상 훈련이에요. 뉴 마인드 트레이닝의 방법은. 그 정화 훈련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타인처럼 관찰하기. 관찰하기예요, 관찰하기. 관찰하기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그 현상이나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몸이 굉장히 아플 때 기분이 안 좋죠. 짜증나고 불쾌하고. 그런데 그 마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을, 아, 나 지금 몸이 아파서 굉장히 짜증이 나네. 내가 짜증나는 마음이 들었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그 일이 생기니까 나 굉장히 화가 나네. 나 기분이 갑자기 나빠졌네. 아, 내 마음이 나빠졌구나. 그걸 다른 사람처럼, 타인처럼 내 마음을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통의 기억을 해피엔딩으로 교정하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 시절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에서 뭐 7살 때쯤에 놀다가 떨어졌어요. 저 실제로 떨어진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높은 데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제가 기절을 했나 아무튼 잠깐 정신이 잃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린아이라. 근데 그 동네에서 있었던 같이 놀던 어떤 언니가 저를 업고 저희 집으로 그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업어준 건 생각이 안 나고 아무튼 집에서 이제 눈을 떴는데 할머니가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니까 너 놀이터에서 놀다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같이 놀던 언니가 너 업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잠깐 기억을 잃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기억들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그걸 해피엔딩으로 그 교정을 하라는 거죠. 아,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나 좀 단기 기억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끄럼틀에서 떨어졌지만 나 크게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야. 나 몸이 그래도 건강하니 정말 감사해. 뭐 이렇게 좋은 쪽으로 교정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그 사례들에서도 나왔지만, 본인에게 그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를 하라는 거야. 아까 그 헨슨, 40대 그 중년의 아빠, 그 마약 중독자 아들을 둔 헨슨의 이야기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분도 이제 아버지 그 빈 두 의자를 상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의 모습,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본인의 현재 모습을 보게 되고 나서 아빠를 이제 용서를 하게 되었잖아요. 본인의 아버지를. 그래서 이제 마음에 준 사람을 용서하기.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주목훈련. 주목훈련에도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삶의 밝은 면에 주목하기. 삶에서 그 나쁜 면보다는 밝은 면에 주목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 저도 좀 성격이 되게 소심하고, 전에 그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되게 소심하고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되게 낯설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소심한 성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가 3명이다 보니까 미리 뭔가 그 큰 일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방지하고자 아이들이 뭔가 조그마한 실수를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을 때 제가 뭔가 굉장히 너가 이런 한 장난 쳤을 때 너 이렇게 크게 다칠 수 있어. 아니면 너 이렇게 안 좋은 일 생길 거야 라고 미리 굉장히 무섭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밝은 면보다는 부정적인 걸 많이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삶의 밝은 면에 주목을 하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런 게 나와요.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밝은 생각을 하면 그 신경 전달 물질, 그 밝은 부분을 볼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그 회로가 생성이 되어서 그 부분이 발달을 하고 본인이 만약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부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이면 그 부분만 발달하는 그 신경회로의 그 부분만 발달을 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두껍게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도 나왔다시피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밝은 쪽을 생각을 하느냐 나쁜 쪽을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 신경회로가 그렇게 발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쪽을 주목을 하고
그 밝은 면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전에도 그 뇌가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는 책을 읽었을 때도 그렇지만 이 책 그리고 또 다른 책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관여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그 분비가 돼서 그 부분이 발달을 한다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밝은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좋은 이유겠죠.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부분에 회로가 발달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그 부정적인 내성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조그만한 그 짜증나는 일에도 그 불쾌감이 올라가고 그리고 계속 안 좋은 말만 쏟아내고 그게 바로 습관이 그렇게 자리를 잡은 그 습관이 그렇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상훈련. 그 어두운 내면을 이렇게 다 그 두 가지 방법 정화훈련, 주목훈련을 통해서 어두운 내면을 정화 후에 그 상상하기 기법을 통해서 건강한 심신을 만드는 훈련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뉴마인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더 건강해지시고 현재 어떤 그 질병에 걸리셨던 어떤 그 질환이나 뭐 증상이 있으시든 그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유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치병, 난치병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그 고칠 수 없다라는 그런 병들 그리고 말기암 환자들 이런 분들이 그 완치가 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완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반드시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나을 수 있다. 저처럼 이렇게 연축성 발성장애로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 모두 그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셔서 반드시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그 항상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그 영상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